영화 스타트rek을 보면 엔터프라이즈호의 승무원들은 근처 행성으로 이동할 때 좀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네, 바로 순간이동입니다. 트랜스포터라 불리는 운반대 위에 오른 승무원들은 몸의 전자빔을 받으며 사라진 후 근처 행성의 목적지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다시 우주선으로 돌아갈 때도 이렇게 전자빔을 이용합니다. 커크 선장은 순간 이동할 때 빔미업 스코티라고 말합니다.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이 기술 덕분에 승무원들은 모선에서 목적지까지 아주 손쉽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또 현장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 방법을 통해 모선으로 얼른 도망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이동 방법을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사람이나 사물을 분해한 다음 다른 장소에 순간적으로 복사하는 기술입니다. 텔레포테이션은 멀다는 뜻의 텔레어와 수송을 뜻하는 트랜스포테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텔레포테이션의 과학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은 그냥 과학적 상상을 통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SF 작품에서 종종 이런 상상 과학과 만나게 됩니다. 상상 과학은 일반적으로 서사의 편의성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만약 스타트rek에서 텔레포테이션이 없었다면 행성 방문 때마다 탐사선이 수없이 이착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 겁니다. 극적 전개도 그만큼 느려지고 제약이 많았겠죠. 텔레포테이션처럼 서사 전개상의 필요성 때문에 등장한 기술이나 장치들이 꽤 많습니다. 공중을 떠다니는 반중력 자동차, 빛보다 빨리 이동하는 워프 항행술, 텔레파시 통신술 등입니다. 언뜻 이러한 상상 과학과 의사 과학을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의사 과학은 일종의 사이비 과학입니다. 마치 사실인 양 포장되어 있고 이를 실제라고 믿는 사람에 의해 존재합니다. 반면 상상 과학은 순수한 상상의 산물입니다. 상상 과학의 생산자인 SF 작가들은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압니다. 상상 과학은 서사의 한계를 없애기 위해 등장하기도 합니다. 과학적 엄밀성을 가진 하드 SF 작품에서 의외로 그런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스트림 하드 SF로 불리는 그렉 이건의 쿼런틴이라는 작품에선 양자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아예 또 하나의 과학적 가설을 만들어냅니다. 일종의 과학 사고 실험 같은 거죠. 물론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닙니다. 상상 과학은 가끔 판타지로도 오해되지만 분명히 그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상상 과학은 판타지와 달리 희미하나마 과학적 토대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론 물리학자 미치오 가쿠는 물리학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황당한 기술이라도 먼 미래엔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현이 어려운 과학 과제를 스타트렉 대사에 빗대어 빔미업 스코티 스터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상상 과학의 과학적 토대란 아주 먼 미래로까지 시간을 늘리면 등장할지 모르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상상 과학은 지금의 현실 속에선 아무 쓸모가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6살 때 만약 빛과 나란히 달리면 빛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엔 아무도 그 정답을 몰랐기 때문에 상상 과학의 영역이었습니다. 즉 각자 자기 식대로 상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훗날 그 상상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낳은 위대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궁금해했던 그 질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우리가 빛과 나란히 달리면 빛이 정지한 것처럼 보일 거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빛을 결코 따라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우리가 어떤 속도로 달리든 언제나 똑같은 자기 속도로 우리로부터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1986년에 발표된 데이빗 크로넨버그 감독의 영화 프라이는 본격적으로 텔레포테이션을 다룬 아주 충격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자는 자신이 개발한 물질 전송기로 다양한 물체들을 전송하는 실험에 성공합니다. 그는 한 여자의 스타킹을 포트 A에서 포트 B로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가 개발한 텔레포테이션은 물체를 원자 상태로 분해해 전송한 후 재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무기체 전송에 성공한 그가 드디어 생명체 전송을 시작하면서 비극은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실험 재료로 삼아서 전송하기에 이르는데 이때 전송기에 날아든 파리 한 마리와 합쳐지면서 전송 후에 파리 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이런 텔레포테이션이 앞으로 실제로 일어날까요? 지난번 이 채널에서 양자역학에 대해 다룰 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다시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는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 입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몸을 해체했다가 원격지에서 다시 조립하려면 원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불확정성 원리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타트rek에선 이 과학 이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하이젠베르크 보정기라는 장치를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비록 용어 하나 만든 것에 불과하지만 스타트rek이 갖고 있는 과학적 진지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993년 놀랍게도 과학자 찰스 베넷은 불확장성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자 규모에서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세슘 원자 하나를 이동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가까운 미래엔 복잡한 분자를 순간 이동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른 이동 방법이기 때문에 원본이 파괴되고 원격지에서 새로운 사본이 생성됩니다. 결국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 이동한 것이 과연 내가 맞느냐는 정체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혹자는 이런 상황을 전송지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원격지에서 동일한 정부의 클론을 재조립하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방식은 복제 인간들을 양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텔레포테이션은 우리가 물질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될 미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약 100년 전에 텔레폰, 텔레비전 등 텔레란 접두사가 붙은 텔레 문명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텔레 문명의 끝판왕이 바로 텔레포테이션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먼 미래에 텔레포테이션을 통해 더 큰 은하 문명으로 나아갈지도 모릅니다.